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경투 잔망경. 네, 같이 진행을 도와줄 한지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지훈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난 부동산 대책, 예상 깬 변액보험 수익률 조사,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피존 사태 등 한 주간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7일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강남 3구 투기 과열지구 해제, 생애 최초 구입자금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앞서 발표된 대책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 활성화, 서민주거 안정, 건설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올 들어서만 벌써 6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결국 5번의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번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 대내적인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여전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만큼 이번에도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의 경우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 테니 돈 있으면 집을 사라라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부자들에겐 집을 사게끔 유도를 해서 거래 활성화를 거두겠다, 이런 보관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무주택 서민은 더 외면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무늬만 서민 대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자 감세 논란에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내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부자 감세 및 투기 조장이라는 비판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서 끝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더 크지 않을까요? 지금 법 개정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지어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민심 이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자 감세 법안은 국회 통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 대책 발표 뒤에도 정작 강남권 주택시장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가 대책 하나만 믿고 아파트를 덜컥 사겠냐는 반응입니다. 반포동의 한 부동산 대표는 평소 같으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수요자 자체가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불안인데 단순하게 부동산 대책만으로 다시 끌어들이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란 논란에 거기다가 또 실효성도 불투명한 셈인데요. 여기에 핵심인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국회 통과라는 쉽지 않은 벽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인위적인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반문해 봅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회사별 상품 비교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은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현재 판매 중인 22개 생명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누적 수익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금소연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는데요. 다음날 오전 5시부터 동시 접속자가 2만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홈페이지가 한동안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건데요. 금소연 홈페이지는 이날 포털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가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관심이 몰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아무래도 투자가 동반되는 것이다 보니 회사별로, 상품별로 수익률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어떤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기존 가입자들도 다른 상품과 자신의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컸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소연의 올해 발표는 공정위의 장소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16개 생명보험사의 담합을 조사해 총 3,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공신력 면에서 후광 효과가 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떤 보험사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입자만도 이제 730만 명에 달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은 카디프 생명의 그랑프리 변액 유니버셜 2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무려 이제 153.6%에 달했는데요. 반면 ING 생명의 우리 아이 꿈꾸는 변액 유니버셜은 마이너스 1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카디프 생명 사실 좀 상당히 낯선데요. 수익률이 높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카디프 생명은 이제 지난 2002년 이제 BNP의 파리바 금융그룹과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국내에 설립한 곳인데요. 신한은행의 방카슈랑스를 통해 다른 보험사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 이제 설계사를 두고 있는 보험사는 이제 사무실과 인원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한 15.4%가량의 이제 사업비를 가져갑니다. 반면 이제 방카슈랑스는 이제 최저 4.4%가량의 이제 은행 판매 수수료만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이제 좋은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제 50만 원씩 이제 10년을 적립할 경우라면 이제 총 6천만 원의 원금을 불입을 하게 되는데요. 15.4%의 사업비를 가져가는 회사 상품은 이제 926만 원을 떼고 4.4% 수수료를 떼는 보험은 268만 원을 사업비로 가져갑니다. 이를 계산하면 이제 매년 이제 6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발표 이후에 보험사들의 반발도 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중소형사 상품들이 이제 높은 가격 경쟁력과 이제 좋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이제 대형 보험사들은 이번 수익률 비교가 이제 각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상품 중 하나를 이제 임의로 선택해서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험 설정일이 빠르면 이제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좀 높게 되는데요. 설정일이 다른 펀드를 같은 기준에서 이제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설계사를 통해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또 이제 전화나 방카슈랑스를 통해 이제 판매하는 상품의 사업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성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의 수익률 상태를 보고 이제 미래 투자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 이제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가 보험 시장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상품의 수익률에 이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금소연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40, 50대의 그 노후와 이제 사회보장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제 사회보장 관점에서 보험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보험사들은 이제 눈앞에 나온 결과를 따지기에 앞서 이제 자사를 선택한 보험 가입자들의 노후를 위해 수익률과 상품 관리에 좀 더 힘을 써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피존. 청부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윤재 피존 회장 때문에 요사이 이미지가 정말 말이 아닌데요. 결국 유죄 판결로 사태가 매듭지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논란이 나왔던 피존 사태가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7일 피존 창업주 이윤재 회장은 이윤옥 전 피존 대표이사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유죄로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혐의가 드러난 지 2개월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윤옥 전 피존 사장은 이제 귀가 도중 이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 회장이 사주인 것 같다고 지난 9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이제 청부 폭행에 초점을 맞춰 이제 수사가 진행돼 왔었는데요. 결국 10월 초 이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의 청부 폭행 사례금을 받아 같은 회사 임원에게 전달한 이 회장의 운전기사가 자수하면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 회장은 청부 폭행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요. 언론을 상대로 오해다 또는 음모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월간 매체를 통해서는 피존이 거대 기업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피존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오래가는 기업이길 바랄 뿐이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 등 이미지 메이킹에 좀 힘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나는 등 피존의 이미지 훼손을 막으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7일 법정에 출두할 때도 동정표를 많이 샀었죠. 77 고령의 이 회장은 이제 이날 환자복에 검은색 코트를 걸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겉보기에도 이제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는데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너무하다. 이번 사건에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동정표가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피존의 이미지가 주부들에게 워낙 친숙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놓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10월 말 청부 폭행 혐의가 드러나자 사임을 했었는데요. 불과 2주도 안 돼 이사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월 26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가 11월 7일 피존의 사내이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지난 7일 밝혀져 말과 행동에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겉으로는 이 회사를 위하는 것처럼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가 또 뒤로는 이렇게 슬그머니 복귀를 한 모습인데요. 좀 배신감이 듭니다. 이 회장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경영권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장의 장녀인 이주영 부회장은 지난 10월 21일 피존의 대표이사로 오른 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회장은 이제 피존 지분의 22.3%를, 딸인 이 부회장은 15.3%를, 아들 이모 씨는 3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지분을 더하면 이제 지분율은 무려 70%나 됩니다. 결국 이제 이 회장은 이제 이사직으로 복귀하고 이제 딸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주는 행위를 한 것인데요. 피존 측은 이 회장이 이제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유에 대해 회장이 경영에 신경 쓸 상황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네, CEO 리스크라는 말이 있죠. 오너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기업의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국내 오너가 기업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투 잔망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상세하고 알찬 사건과 분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